네, 이번 시간 전산의 계급 93회 문제 한번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위에 수험 번호, 문제 유형 감독관 번호 있고요. 1번부터 천천히 보죠.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는. 그렇죠. 자산의 개념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갖다 붙여 놓은 겁니다. 맞습니다. 2번.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분된다. 부채는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입니다. 부채는 빌린 거죠. 타인으로 빌린 빚을 말한다. 이건 맞는데 타인 자본이,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죠. 3번.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전액. 맞죠. 자산 빼기 부채. 4번. 비용은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 증가. 맞죠? 오케이. 답이 2번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일단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하는 게 가장 처음입니다. 그래서 거래 발생이 가장 먼저, 그 다음이 붕괴. 디귿, 미엄이 연결돼야 되겠죠. 디귿, 미엄. 2번, 3번 중에 답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은 항상 맨 마지막입니다. 언제나 니은이 항상 맨 마지막. 니은은 다 맨 마지막이네요. 있으나 마나한 정보였네요. 문제 풀기 위해서는. 어쨌든 맞고, 리얼과 기억이 어느 게 먼저냐. 분계장에 분계를 하면 바로 총계정원장에 기입해서 전기라는 걸 하죠. 그래서 리얼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산표, 재무제표. 답이 2번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잔액 시산표에서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 잔액이 대변에 나타난다. 이거는 부채 또는 자본이죠. 또는 대변이니까 수익도 될 겁니다. 자산 비용은 자변. 보죠. 개발비 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이죠. 의약권도 자산이고요. 자본금이 대변에 나오겠네요. 장기 대금, 대금도 자산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4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결산 절차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예비 절차가 있고 본 절차가 있고, 여기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 답이 바로 4번이네요.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자산의 분류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적절한 것.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은 당좌자산이 되겠네요.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장기자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유동자산 아니고 비유동입니다. 외상매출금 당좌자산 맞죠. 토지는 유형자산이 되겠죠. 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을 계산한 금액은 얼마인가. 기초잔액이 있고 단기에 매출액이 있고 회수액이 있고, 기초, 기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자를 크게 그려보면 답이 나와요. 외상매출금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기초금액이 차변에 올 것이고, 기초금액이 50만원, 기말잔액이 대변에 올 건데 우리는 모르죠. 다음에 단기 외상 매출액 증가입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70만원. 외상 매출 증가, 자산이니까 차변. 그래서 차변 합계가 120만원. 그럼 대변 합계도 120만원이 돼야 되겠다. 환입액, 외상 매출금 환입액. 외상 매출금이 감소한 거죠. 환입액. 그럼 환입액 차변에 마이너스로 써도 되고 대변에 써도 됩니다. 3만원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음에 단기 회수액이 30만원. 회수. 그렇다면 120만원, 다 합하면 120만원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뭔가 들어가는 게 나오겠죠. 얼마가 들어가야 되나? 120만원 빼기 30만원 빼기 3만원 하면 87만원. 답이 2번이네요. 7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으로 취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아닌 것. 자본적 지출은 성능 향상이나 내용 연수 증가, 하여튼 그런 거 증축 같은 거죠. 좀 큰 금액. 내용 연수 증자 맞습니다. 생산 증대도 맞고요.
원가 증감 맞고 수선 유지는 이제 수선비니까 수익직 지출이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판매용 TV 10대 개당 100만원 10대를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 3개월 후 지급 조건 교부하는 경우 올바른 분계. 여기 판매용이라는 게 중요해요. 판매용 재고자산인 겁니다. 재고자산을 구입하면서 어음 발행, 그거는 지급어음인 거죠. 지급어음. 미지급금 아닌, 미지급금은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 판매용이니까 상품, 상거래. 그래서 지급어음. 다음에 이거는 판매용이니까 상품이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1번 전화기 생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조립용 기계장치. 유형자산 맞죠? 사업에 쓰는 겁니다. 유형자산 맞고. 2번 생수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운반용 차량 운반구. 이것도 유형자산이죠. 맞습니다. 사업에 쓰고 있으니까. 3번 핸드폰 판매회사가 사용하는 영업장 건물. 그렇죠. 이것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유형자산 맞고. 4번 자동차 판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이니까 이건 재고자산이죠. 답이 4번입니다. 10번 2020년 10월 1일 구입한 영업용 차량 단 취득원가 2,500만원 잔존가액 100만원 내용요소 10년 결산년 1회에 대한 2020년 12월 31일 결산 시 종합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보죠. 취득원가 2,500만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2,500만원이고 그리고 잔존가액은 100만, 잔존가액 건드리면 안 된다. 100만원 건드리지 말자. 그럼 나머지 2,400만원만 감가상각 하는 건데요. 내용조 10년이니까 10분의 1 해주는 거고, 정액법이니까요. 10분의 1 해주는 거고. 10월 1일에 구입했다는 게 문제예요. 올해 10, 11, 12. 세 달. 그러니까 12개월분의 3, 세 달.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2,400 나누기 10 나누기 12 곱하기 3 하면 그러면 보니까 60만원 1번 60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맞아요. 60만원 계산기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2,400 나누기 10 나누기 12 곱하기 3 보시면 60만원 나옵니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 다음 계정 과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번 매입 채무 부채죠. 장기차입금도 부채입니다. 미지급금 지급하지 않은 부채 유동성 장기 다 부채입니다. 부채인데 매입 채무 미지급금 유동성 장기부는 이 다 유동부채예요. 그런데 장기차입금만 장기가 들어가니까 비유동부채인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다음 자료에서 A 개인기업의 2020년 11월 30일 현재 자본금은 얼마인가 보죠. 일단 영업 개시한 게 5,100만 원이니까 5,100만 원은 일단 1월 1일에 자본금입니다. 그런데 9월 15일 사업주가 개인 사용 목적으로 191만 원을 인출했다. 이만큼 자본금이 감소하겠죠. 11월 31일 기말 계산 시 사업주가 인출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대체했다. 이거를 9월 5일 날 갖고 간 돈을 11월 31일 날 장부에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체적으로 5,100만 원에서 191만 원만큼 자본금이 감소한 거고요. 마지막 10월 30일 결산 시 단기 순이익만큼 자본금이 또 증가해요. 개인기업에서는. 그래서 플러스 620만 원.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5,100만 원 빼기 191만 원 더하기 620만 원 하면 5,529만 원. 답이 3번이 됩니다. 5,529만 원. 이렇게 되죠. 계산기 다 뚜려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계정 과목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빼주면 영업이익이죠. 매출액에서 빼기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여기서 빼기 판관비 판매 관리비 하면 영업손익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여기서 영업의 수익이나 뭐 손익 수익이나 비용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법인세 자감전 순이익, 거기다 법인세 빼면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 이런 게 나오죠. 이 순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영업이익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영업의 손실, 영업의 비용 이런 거는 영업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 계산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로 적절한 회계 처리는 4월 1일 매출처 A사의 부도로 매출채권 2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93만 원으로 확인된다. 보죠. 매출채권이 200만 원이 일단 회수 불가능하니까 대변에 매출채권을 써주는 거는 4개 다 똑같은데요. 200만 원이 회수 불가능. 93만 원도 아니고 107만 원도 아니에요. 그래서 1번, 2번 중에 답이 있고요. 대손 처리했는데 충당금 잔액이 93만 원입니다. 그럼 대손 충당금 93만 원은 차변에서 소전액 없애주고 나머지는 대손상각비.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업외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영업외 비용 보겠습니다. 이자 비용은 대표적인 영업외 비용이고요. 잡손실도 영업외 비용 맞습니다. 판관비는 아니니까. 복리후생비 판관비죠. 임차료도 판관비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거. 통신비도 판관비입니다. 기부금은 대표적인 또 영업외 비용이죠. 그래서 10만원, 17만원, 11만원 다 합하면 38만원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실무 들어가겠습니다.